안녕하세요. 2025학년도 서울 초등특수 임용에 합격한 합격자입니다. 저는 4학년 학부생으로 학업을 병행하며 시험을 준비하였습니다. 4학년 1학기 때는 14학점, 2학기 때는 2학점을 들어 사실상 2학기에는 임용 시험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작년 합격 수기를 보며 많은 도움을 얻었듯이 앞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도 저의 경험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특학은 서진 강사님, 초과적은 백구팀 강사님을 수강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본격적으로 임용시험을 준비하기 전에 3학년 여름방학 때 한번 기본이론 강의를 미리 수강해 보았습니다. 수강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고, 강사님의 강의 스타일이 저와 맞는지 한번 미리 경험해 보고 싶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는 사실 본격적으로 시험을 준비하는 것이 아닌 임용이 어떤 공부를 해야 하는 것인지 한번 훑어보고자 하는 경험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실제 임용 시험에는 엄청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서진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저와 같은 초수생에게 가장 적합하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도식화가 매우 깔끔하고 큰 틀만 적혀 있기 때문에 점차 개인 공부를 하면서 체계적으로 채워나갈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서진 강사님께서는 기본 이론 책을 기준으로 필요한 내용을 하되 중특이나 좀 더 깊은 공부를 하고 싶은 수강생을 위해서는 심화 자료를 제공해 주신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만약 자신이 초수생이고 시간 여유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이라도 완벽하게 암기하겠다면 심화 자료는 훑어보기만 해도 되고 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더 깊이 많이 암기해 놓는 것이 덜 불안하다면 심화 자료까지 암기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초수생으로 시간이 부족할 것 같다는 생각과 아는 것만이라도 완벽하게 맞추자라는 마음가짐으로 전자를 선택하였으나 뒤로 갈수록 조금 불안해지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시간이 된다면 심화 자료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백구팀 강사님의 강의는 작년보다 더 빨리 기본 이론을 마치고 모의고사 전까지 개인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 주신 점이 매우 좋았습니다. 물론 강의 수가 많이 빠르게 업로드되기 때문에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강의가 업로드되는 것과는 별개로 자신의 속도에 맞춰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저는 개인적으로 개인 공부 시간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큰 장점으로 와닿았습니다. 다음으로 특수교육학 공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월부터 3월 초에는 끝내주는 기본 이론을 수강하였습니다. 이때 DSM-5, UDL, 웹 접근성 등과 같은 따로 암기해야 하는 것들은 기본 이론 강의 순서에 맞게 개인적으로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물론 기본 이론 교재에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저는 가볍게 한 장으로 들고 다니며 보는 것을 좋아하고 또 타이핑하면서 자연스럽게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것들을 하반기로 미루기보다는 이 시기에 조금 더 여유로운 이 시기에 시간을 투자해서 외워두는 것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때 스터디로는 3인으로 진행하여 서진 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도식화만 백지 인출을 하였습니다. 장애 영역 하나가 끝날 때마다 스터디원과 줌에서 만나 각자 백지의 도식화를 암기한 만큼 쓰고 또 스스로 채점한 뒤에 밴드에 업로드하여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개인 공부로는 업로드된 강의를 모두 듣고 다음 강의가 업로드되기 전까지 배운 내용의 도식화를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초반에는 도식화의 세부 내용을 정리하지 않았으나 뒤늦게 도식화의 세부 내용을 쓰면서 아래와 같이 정리해 놓았습니다. 도식화에 적혀 있는 내용만 암기를 하되 세부 내용 정리는 복습을 하면서 바로바로 해두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3, 4월은 기출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수강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수요일, 목요일에는 학교 수업을
오전부터 오후까지 들었고, 이 대신에 개인적으로 일요일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스터디로는 기본 이론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기출 분석 및 강론 심화 강의를 듣기 전에 정세행론 강론 심화 강의를 듣기 전에 함께 해당 영역 내용을 서로 돌아가면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구두 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개인 공부로는 정세행동 기본 이론을 암기한 뒤에 정세행동 강론 심화 강의를 듣고 이후에 해당 영역의 기출을 풀고 분석을 하며 다음으로 강론 심화 내용을 교재에 추가하고 암기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스터디를 하면서 강론 심화 강의를 듣기 전에 이전 1, 2, 3월에 정리했던 기본 이론을 한 번 더 훑고 또 강론 심화 강의를 들으면서 또 한 번 더 내용을 훑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저는 강론 심화 강의를 듣고 그 내용을 파란색 글씨로 교재에 추가하는 것에서 그치고 심화 내용까지는 완벽하게 암기하지 못했습니다. 기본 이론 교재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에는 노란색, 그리고 기출에 나왔던 문장에는 분홍색 형광펜을 색칠하였습니다. 당시에 기출 분석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갈피를 잡지 못해서 일단 기출에 나온 큰 틀을 기본 이론 교재에서 찾아 유초, 중으로 나누어 색깔별로 스티커를 붙이고 그 위에 기출 연도를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나중에 이 스티커를 보면서 어떤 내용이 빈출되었는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든다는 점과 또 사실 빈출되는 내용은 모두가 외우기 때문에 크게 변별력은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러한 분석은 굳이 필요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시간을 줄여서 오히려 강론심화 내용을 좀 더 완벽하게 암기하는 데 시간을 들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일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이후 5월에서 6월은 기출 분석 및 강론심화 3, 4권을 진행하였습니다. 5월 한 달 동안은 교생 실습으로 인해 공부를 아예 하지 못했고 6월 역시 학교 수업과 기말고사가 있어 공부 시간이 적었습니다. 스터디로는 교생 실습으로 인해 밀린 강의를 빠르게 따라잡으며 3, 4월과 같이 기본 이론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이때 개인 공부로는 3, 4월과 달리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스터디를 하기 전에 먼저 강론 심화 강의를 듣고 기출을 풀고 분석한 뒤에 심화 내용을 추가 및 암기하고 스터디를 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 8월 문제풀이반은 직강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일주일에 3번 중에 한 번은 3권, 4권을 구두 인출하였고 두 번은 직강 내용 1권부터 구두 인출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교생 실습이 끝나고 짧은 시간 동안 3, 4권을 빠르게 구두 인출했기 때문에 1, 2권에 비해 비교적으로 3, 4권이 내용 암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토요일에 정서행동과 자폐성 장애 영역을 직강으로 수강할 예정이라면 그 주 월요일에는 4권에 있는 지체장애 내용을 구두 인출하고 수요일, 금요일에는 직강 순서에 맞게 정서행동과 자폐성 장애 내용을 구두 인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진행하면 1권부터 4권까지 직강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1회독하는 동시에 3, 4권도 한 번 더 볼 수 있게 된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개인 공부로는 서진 강사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사전 문제와 해당 장애 영역의 기출을 한 번 더 풀었습니다. 토요일 직강을 다녀온 뒤에는 틀린 내용을 다시 보며 오답노트를 작성하였는데 저는 초반에는 작성을 하다가 뒤로 갈수록 미루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미루지 마시고 그날 바로바로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월에서 11월까지 실전 모의고사 역시 직강으로 수강을 하였습니다. 스터디는 영역별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나 심화 내용을 골라서 인당 2문제씩 질문을 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모의고사를 보기 전에 모든 영역을 훑고 갈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후 10월 중반부터는
일주일에 모든 영역을 훑을 수 있도록 계획을 변경하였습니다. 이 시기의 개인 공부로는 먼저 연도별 기출은 위와 같은 계획으로 시간을 재고 풀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는 이전 문제풀이반에서 다루었던 기출이고 모의고사 또한 기출 변형 문제이기 때문에 익숙한 문제가 많아서 정해진 시간보다 훨씬 빨리 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험장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나와 긴장도 하고 또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좀 더 꼼꼼하게 읽다 보니 저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기출이나 모의고사를 풀 때도 설렁설렁 읽지 않고 꼼꼼하게 읽는 습관을 가지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 기출을 풀고 채점을 한 뒤에는 저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문제를 읽고 지문과 정답에 관한 내용을 확장하여 파란색 또는 검정색 펜으로 암기한 내용을 떠올려 도식화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또한 지문에는 언급되어 있으나 교재에는 없는 내용이나 또 추가로 알아두면 좋을 것 같은 예시 문장 같은 경우는 파란색 형광펜으로 색칠한 뒤에 기본 이론 책과 도식화 프린트에 파란색 펜으로 옮겨 적었습니다. 모의고사 역시 같은 방식으로 공부하였습니다. 이후 오답 노트로 문제풀이와 모의고사 오답 노트는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을 위주로 노트에 정리하였습니다. 저는 밀렸던 만큼 뒤늦게 정리하려니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오답노트는 최대한 바로바로 잘 외워지지 않는 내용도 7, 8월부터 정리하였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시험장에서는 오답노트만 들고 가는 사람들도 많으니 자신만의 오답노트를 하나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일주일에 전 영역을 한 번씩 암기하면서 3월부터 정리해 두었던 도식화 프린트를 조금 안 외워지는 내용을 연두색, 정말 안 외워지는 내용이나 정말 중요한 내용은 분홍색으로 표시하여 이렇게 표시한 내용들을 위주로 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적은 양의 자료를 반복해서 봐야 잘 외워지는 편이라 이렇게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학교나 학원 등 이동 시간이 길 때 이 도식화만 들고 다니면서 틈틈이 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시험장에서도 이 도식화만 들고 가서 쉬는 시간에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특수교육과 공부 방법을 마치고 총론과 장태법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 2월에는 기상 스터디로 전화 스터디를 매일 오전 8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총론과 장특법을 5일치로 나누어서 한 문단씩 번갈아 가며 읽었습니다. 이후 밴드 스터디에는 3단 비교표와 총론을 빈칸을 뚫어서 밴드에 공유하였습니다. 저는 사실 일때는 빈칸을 뚫기만 하고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시간은 소홀히 했습니다. 초기에는 이걸 어떻게 다 통암기할 수 있을까라는 걱정과 불안이 앞서서 무작정 통문장을 암기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뒤로 갈수록 내용 이해와 빈칸부터 암기하는 것이 더욱 오래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는 방법임을 깨달았습니다. 3월에서 6월까지는 타이핑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총 30일치로 나누어서 암기하고 타이핑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는데요. 먼저 구글 미트를 켜고 50분 동안 장특법 개인 공부를 한 뒤에 스터디원들과 동시에 구글 시트에 암기한 통문장을 타이핑하였습니다. 이후 구글 시트를 서로 교환하여 채점해 주었습니다. 이때 저희는 조사 하나도 꼼꼼하게 외우고 채점해 주도록 하여서 가능한 한 완벽하게 암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이후 총론도 마찬가지로 50분 개인 공부, 타이핑 인출, 교환 채점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7, 8월에는 마찬가지로 타이핑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때 월요일부터 수요일 그리고 일요일은 스터디원들과 정해놨던 이전 분량대로 그대로 스터디를 진행하고
목요일과 금요일은 그 주 토요일 직강 진도에 맞게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개인적으로는 기출 분석을 하면서 특학과 마찬가지로 스티커를 붙이며 빈도를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니 기출되었던 것이나 잘 안 외워지는 것, 그리고 자주 나오는 것이나 꼭 외워야 하는 것들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9월에서 10월에는 50분 동안 정해진 분량을 개인 공부하고 이후 인당 2문제씩 문제를 내면서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저는 이때 가장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8월쯤부터는 그동안 총론법을 끊임없이 스터디를 했음에도 완벽하게 외워지지 않아서 매우 불안했고, 그래서 전에 만들어두었던 빈칸도 다시 한번 채워보고, 또 스터디 개인 공부를 할 때 직접 손으로 쓰면서 외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11월에는 시험 2주 전부터는 아래 계획에 따라 구두로 문제를 내고 답하는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논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논술은 6월 말부터 시작하여 매주 한 개씩 밴드 스터디를 하였고, 9월, 10월에는 두 개씩, 마찬가지로 10월부터 11월까지도 매주 두 개씩 밴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이때 기출 하나, 그리고 서진 강사님의 논술 교재에 있는 초특 연습 문제를 하나씩 매주 작성하여 밴드에 업로드하였습니다. 저는 뒤로 갈수록 논술을 조금 소홀히 하게 됐던 것 같은데, 이때 특학과 초과정 등 한 번 더 봐야 할 것들이 많기 때문에 논술을 꾸준히 써보면서 감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점자, 지문자는 먼저 1월에서 2월은 개인 공부로 연공 스터디 점자 자료를 다운받아 매일 하루에 정해진 분량씩 암기하고 공부하였습니다. 3월부터 시험을 보기 전까지는 6인 밴드 스터디를 진행하여 한 명씩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맡아서 점자와 지문자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오전 8시에 업로드하면 다른 스터디원들이 오후 8시까지 각자 풀고 또 출제자는 오후 8시에 정답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과정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시간 여유가 없어서 특과정 강의 중에 총론,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활동, 시각장애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만 선택하여 수강하였습니다. 이후 역량이나 영역,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키워드나 서진 강사님의 모의고사에 나왔던 특과정 내용만 따로 암기하였습니다. 수어와 농인의 생활과 문화는 역량과 영역만 암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초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월 말부터 4월까지는 스터디로 3명의 스터디원과 문제 출제 스터디를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습니다. 또 개인 공부로는 이때는 인강을 미루지 않고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여 인강을 성실하게 들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이때 문제 출제 스터디를 했지만 또 만약에 다시 스터디를 하게 된다면 그날 들은 내용을 바로바로 스터디원들과 구두로 이야기를 해보거나 이해 중심의 스터디를 한다면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문제를 출제하는 것이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효과가 있을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초과정이 이번 시험에서는 암기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기반이 되는 문제들이 출제되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초반부터 이해보다는 암기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던 것 같은데 모든 공부는 이해가 먼저 그리고 바로 복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타이핑하여 정리를 해보려고 시도하였으나 양이 너무 많아서 실패하였고 나중에는 결국 기본이론 교재와 블로그에 있는 스제트나 담거나 자료를 다운받아서 암기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는 스터디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부분을 구두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개인 공부로는 일단 스터디를 하기 전에 해당 분량까지 암기를 하고 이때 교재를 사용하고 강사님께서 올려주시는 강론 프린트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 위주로 외웠습니다. 이때 저는 아쉬운 점이 있다면 기출을 강의에서 다루는 문제 외에는 나머지 문제를 따로 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급하게 주요 과목만 풀어보았으나 조금 더 일찍부터 기출을 챙겼더라면 뒤에 허둥대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1월 말부터 6월까지 강의를 들으면서 당일 배운 내용에 해당하는 기출을 모두 풀어보고 나중에 틀린 문제만이라도 한 번 더 본다면 시간 절약과 복습 효과가 함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9월, 10월에는 마찬가지로 구두 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때 개인 공부로는 8월과 같은 방식으로 블로그에서 찾은 초과정 단권화 파일과 스터디원이 만든 강론, 과학과 사회 파일로 공부를 하였습니다. 제가 블로그에서 찾았던 초과정 단권화 파일을 조금 더 일찍 찾았더라면 더 많은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는 블로그 중에 아기상어와 조대현님께서 만드신 파일을 활용하였습니다. 이때 아기상어는 내용이 적은 편이라 교재와 강론 프린트를 참고하여 수기로 더 필요한 내용을 적으면서 보았습니다. 10월부터 11월까지는 마찬가지로 구두인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이때 기본 이론과 내체표, 모형 역량은 1주, 그리고 강론은 2주 안에 모든 과목을 한 번씩 훑을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공부는 제가 필요한 내용을 따로 수기로 적어놓은 것과 형광펜으로 색칠해둔 잘 안 외워지는 것이나 중요한 내용을 위주로 암기하였습니다. 저는 마지막까지도 초과정이 매우 걱정이었는데요. 아마 모두가 같은 마음일 테니 그냥 하던 대로 꾸준히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1차 시험에 대한 저의 공부 방식을 마치고 2차 시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1차가 끝나고 난 뒤에 한 주 쉬고 바로 시작하였는데요. 저는 이때 4명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고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대면과 비대면을 섞어서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면접 경우에는 서울, 경기, 평가원 초특부터 유특 순으로 일주일에 대면 2회, 녹음 2회씩 진행을 하였습니다. 저희는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월요일에 서울 초특 24, 23년도 기출을 한다면 2명은 24, 나머지 2명은 23 기출을 맡아서 대면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그때 대면으로 24 기출을 했던 사람들은 23 기출을 다음 날까지 녹음하여 밴드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지도안은 화요일과 목요일에 각자 시간을 재고 작성하여 밴드에 업로드한 뒤에 좋았던 점 한 가지와 보완하면 더 좋을 점 2가지씩을 피드백하였습니다. 수업 실연에서는 대면으로 만날 때만 진행하고 주 2회 실연하고 서로 피드백을 나누었습니다. 시책은 매주 수요일 하루 비대면으로 만나 정해진 분량까지 읽어온 내용 중에 중요한 내용만 구두로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시책은 큰 틀과 면접이나 수업 실연에서 활용할 만한 내용만 다루었습니다. 이 시기의 개인 공부로는 정조희 강사님의 강의를 수강하고 또 지도안과 면접, 수업 실현 스크립트를 작성해 두었습니다. 또 면접 이론을 정리하였는데 이때 강사님께서 강조하신 내용을 위주로 타이핑하여 정리하였습니다. 면접은 처음에는 바로 대답하기가 어려워 아는 것이 없어서 면접 모범 답안을 보면서 읽었습니다. 이후에 이론을 배우고 나서부터는 최대한 답변을 해보고 스터디원들의 답변과 모범 답안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저는 이때 모범 답안을 읽기만 했지만 저의 답변을 이후에 개인 공부 시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더욱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스터디 후에 개인적으로 자신의 답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말해보는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시책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이나 면접이나 수업 시간에 활용할 내용들을 따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이후 1차 발표 후에는 3인이서 스터디를 했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우선 면접은 가능한 한 많은 문제를 경험해보고 연습해보고 싶어서 매일 3세트의 기출 또는 연습 문제를 각자 하나씩 맡아서 시연하듯이 스터디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사, 2, 3, 2 기출 문제를 한다면 먼저 2사 기출 문제를 같이 구상을 하고 그리고 2사 시연은 한 명만 하고 넘어가는 방식으로 하여서 모두가 정해진 시간 동안 구상은 하되 한 세트씩 면접 시연을 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으로 나머지 두 세트도 면접 녹음이나 영상을 찍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하루에 다양하고 많은 문제를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있었으나 그만큼 개인 공부를 해야 하는 양이 늘어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또 면접은 시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답변을 정리해보고 말해보는 것까지 해야 하지만 저는 스터디를 하고 나서 너무 지쳐서 개인 공부에 집중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매일 세 세트씩 스터디를 하는 것보다는 양을 줄이고 질을 챙겨가시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업 시간은 가장 비중이 높은 만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한 세트씩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 스터디가 끝난 후에는 스터디 때 했던 문제를 다시 한번 천천히 구상해보고 한 번 더 혼자 실현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시 실현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때 제가 개인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2차 시험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지도안은 초반에는 매주 3일 정도 대면 스터디에서 작성하였고, 점차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매일 하나씩 연습을 하였습니다. 서울의 경우 도입부터 정리까지 모두 써야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시간이 매우 부족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쓰는 시간이 줄어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도입과 정리 부분은 항상 스크립트를 거의 그대로 활용하니 시간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개인 공부로는 면접은 스터디가 끝난 후에 그날 스터디에서 했던 문제의 모범 답안과 피드백을 보면서 저의 답변을 정리하여 타이핑해 두었습니다. 이때 면접 문제에 활용할 수 있는 시책 내용을 찾아서 함께 타이핑해 두었습니다. 저는 말투나 어조, 표정, 언어 습관 등을 자세히 보는 것보다도 구상하고 답변을 정리하는 등 내용 측면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던 것 같습니다. 수업 시련은 그때 받았던 피드백을 한번 읽어보고 구상지에 다시 구상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따로 실현을 해보진 않았지만 시간이 가능하다면 연습을 많이 할수록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도안은 스터디 때 작성했던 지도안에서 가장 먼저 조건을 채웠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확인해보고 더 추가하면 좋을 내용이 있을지 살펴보며 파란색 펜으로 작성해 두었습니다. 이렇게 저의 지난 한 해 동안의 공부 방식을 함께 공유해 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임용 공부를 시작할 때 수많은 합격 수기를 읽었는데 그때 공부 계획에는 정답이 없고 저는 저에게 맞는 방식이 무엇인지도 솔직히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과 걱정이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평소에 마음이 맞았던 스터디원들과 함께 다양한 합격 수기를 참고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또 계속해서 계획을 수정해 나가면서 꾸준히 하니 모두 합격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이 합격 수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시험이 끝나고 보니 무엇보다 1차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는 말이 크게 와닿았습니다. 1차 시험에서 나름 고득점을 얻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차 시험에 대한 불안과 걱정이 매우 컸습니다. 2차 시험은 1차와 달리 정답이 깔끔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또 준비할 시간도 부족한 데다가 실력이 느는 것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서 더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꼭 1차 시험에서 고득점을 목표로 하여 후회 없는 1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냥 꾸준히 성실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불안감은 커지겠지만 하던 대로 처음과 같은 마음으로 꾸준히 하시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합격 수기를 마치며 모든 선생님들의 임용 합격을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